매년 근육과 힘이 줄어드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근감소증이란 노화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체내 근육량이 줄어드는 질병으로 많은 합병증과 장애를 유발합니다. 활동적인 성인에 비해 비활동적인 성인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양의 근육을 매년 잃게 됩니다. 특히 입원한 경우는 그 근육량과 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악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체내 근육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MRI나 CT 같은 영상 장비가 가장 정확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임상에서 인바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바디의 경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운동,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근육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힘을 내는 근육, 그리고 지구력을 담당하는 근육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큰 문제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힘을 내는 근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력은 보존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들께서 긴장하실 때 마늘은 1시간씩 깔 수 있는데 무거운 것은 들기는 어려워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단련하는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운동 전문가, 즉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실기 종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서 차근차근 안전하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도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과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둘 다 모두 근합성에 도움이 되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더 효율이 좋다는 것이 연구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청단백, 즉 보충제 35g의 효과를 식물성 단백질로 내기 위해서는 대략 60g이 필요합니다. 이는 동물성 단백질이 근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더욱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식성에 따라서는 식물성 단백질, 특히 콩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적정량을 나누어서 먹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30g의 단백질을 하루 총 3번 드시는 것이 한 번에 90g의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것보다 근육 합성에 더 좋은 방법입니다. 권장 단백질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은 개개인의 활동량에 따라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이 다르지만 최소 몸무게당 0.8에서 1g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권장되며 목표에 따라서 그 양을 더욱 늘려주셔도 됩니다. 근감소증은 반드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정확한 운동 처방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예방하세요.